최종 주제입니다. 계층 이동은 당연할 수 있는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 표를 읽을 줄 아느냐, 이런 표 읽을 줄 아느냐. 한번 읽어봐, 이 이야기였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보태면 이제 부모 상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 상은 27, 부모 중은 40, 53, 부모 하는 25, 20이네요.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녀 상은 가로로 더하면 되잖아요. 20, 중은 60, 하는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부모 계층 구조하고 자녀 계층 구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도 20, 60, 20이고 더해 보세요. 이건 뭐 여기까지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잘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로 간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계층 구조는 그래 똑같아. 근데 이동 양상을 한번 보란 이야기죠. 요거는 상승 이동한 거, 요것도 상승 이동한 거, 요거는 하강 이동한 거, 하강 이동한 거죠. 딱 보면은 여러분이 파악하셨듯이 요거는 이제 계층이 고정된 비율 아닙니까? 잘 파악하셨듯이 계층이 세습된 비율은 을국이 더 높죠. 그래서 각국의 계층 이동이 활발했습니다. 두 단계씩 막 떨어지고 두 단계씩 뛰어오르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많았냐 하강이 많았냐 이것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근데 을국은 두 단계씩 떨어진 비율은 없었죠. 그래서 이게 어느 형태가 좀 낫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갑국이 활발하고 을국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고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야기한 게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동기부여 측면에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반대 지점으로 봤을 때 이 고정됐다라는 것을 완전히 안 좋게 볼 필요는 있느냐? 이게 안정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두 단계씩 떨어지고 두 단계씩 올라가는 게 빈번하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과제. 이건 가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불병 3대에 걸쳐서 있었던 일들이죠. 방향은 어땠는가 이렇게 정리하라 그랬죠. 그리고 세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갑 같은 경우에는 수직이동도 있고 수직이동만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갑은 그랬습니다. 부모 때는 하층이었잖아요. 빈곤한 하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IMF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세대 간 이동은 부모하고 갑의 부모랑 갑이랑 생각하면 세대 간 이동이 있었고 세대 내 자기의 삶만 보더라도 세대 내 오르락내리락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요인도 있었죠. 산업화와 또 뭐 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IMF 구조적인 원인도 있었고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을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을은 한번 직업 바꿨죠. 수평 이동 해서 수직 이동 뭐 계속 뭐 그냥 하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사회 이제 독립하기 시점 이전까지 다 놓고 보면 부모의 계층은 이 중층에서 출발해 가지고 중층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하강 이동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독립 이후로 보면은 수직 이동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기준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아버지 세대의 전체 계층과 아버지 삶에서의 갑의 삶의 전체 계층과 을의 계층을 이제 비교해 본다면은 간 이동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갑의 최종 계층과 봤을 때는 세대 간 이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조건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세대 내 이동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유년기부터 보면은 세대 내 이동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독립 이후를 보게 되면 세대 내 이동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원인은 구조적인 요인은 있었는데 저 전체 인생을 보면은 구조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IMF로 인해 가지고 전체 인생에서 그 유년기에 하락하게 됐다. 유년기라기보다는 사회 나오기 전에 하락하게 되었던 그 구조적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출발 자체가 좀 그렇게 하층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없었습니다. 개인적 시도를 통해 가지고 오르거나 내려간 경우는 없었죠. 음, 그래서 저기 그 의뢰 딸 병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자기가 이제 취직해가지고 잘 됐잖아요. 근데 이건 있었죠. 수평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그것도 을이라는 그 아버지 세대하고 비교하면은 세대 간 이동이 있었던 것이고, 자기 인생 내부에서도 일단 올라갔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뭡니까? 디지털 혁신, 그쵸?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배경이 있었고, 지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같이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부모가 결정적이냐, 아니면 사회 구조가 결정적이냐, 개인의 노력이 결정적이냐, 아니면 그냥 랜덤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운이냐. 그래서 이제 사회 구조를 많이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죠. 아무리 노력해 본들 사회의 흐름에 내가 휩쓸리면은 언제든지 추락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노력이라도 어느 시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의미 없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겁니다. 또 결국에는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느냐다.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었죠. 마지막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쉽게 가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가불병도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그래도 개인적 노력 아니냐. 그거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병의 사례나 뭐 갑의 사례나 보면 개인적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 운인 것 같아요. 결국 운명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네. 잘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과제는 이 사회통합 전형 이거 모집 인원 확대해야 되느냐. 맥락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게 교육을 통한 이동이 바람직하냐?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사회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육으로 되는 것이 옳은가요? 옳다고 생각하나요? 교육보다는 다른 게 좀 중심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전형, 사회통합 전형은 그 목적에 적합한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해서 판단해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교육을 통한 사회인동이 굉장히 객관적이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사회를 이동하는 것이 다 이제 동의하고 공정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동의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좀 했던 친구들,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친구들의 의견은 이게 반드시 학력이나 학벌이라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더군요. 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이게 교육을 통한 이동을 좀 더 폭넓게 봐야 되지 않느냐. 자기 삶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리고 요 제도가 그럼 이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 공정성 측면에서 또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 밥그릇을 뺏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그리고 꼭 대학 입학에만 집중해서 문을 넓혀주는 것이 교육을 통한 이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게 소득이 낮거나 이런 계층에게 이게 문호를 열어주는 거.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상승의 발판이 된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학벌주의 사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지금의 현실에서 적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이라든지 그리고 굳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적합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방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정도면은 딱 적합한 기준이 있다.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앞에서 봤던 통계의 4층이 15% 정도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0%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앞에서 또 봤잖아요. 부자일수록 애를 많이 놓는다고. 그럼 또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그죠? 짠 거죠. 네. 네 번째 과제는 이것도 어려워했죠. 이거 답변이 다르잖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자식도 그래요. 이거였지 않습니까? 또 뭐 좋은 지적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모르겠다는 내려갈수록 더 증가하네요. 그러면 하층으로 갈수록 정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이구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하고 꼭 그렇게 적어 놓기만 해요. 말을 좀 하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감정을 한번 읽어보라 그랬죠. 그래서 상층이 이동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상층은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요거 잘 생각해냈습니다. 하층은 자식 세대도 마찬가지죠. 하층은 그냥 이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체념, 이 두 가지의 감정선이 있다라는 거 잘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두려움이나 체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쏘쏘 내려갈 수도 있어. 그래. 올라가는 건 영원한 건 아니야. 올라가더라도 뭐 그래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는 가능하냐 이런 거지.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계층이 대응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압박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회는 가능할까?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나?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 여러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그렇죠. 다른 계층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또 이 그쵸. 그럼 그 삶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운 건 아니다. 뭐 이런 거. 뭐? 또 우리 사회에서 비교의 문화 막 이런 거 있다 그러니까 비교 좀 그만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또 체념 같은 경우는 체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성공의 기회 이런 것들이 조금 미미한 부분에서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대 계층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들이죠. 복지제도가 조금 탄탄하게 맞춰져 있다면 상층이 떨어지더라도 하층 떨어지더라도 뭐 이게 뭐 대단한 공포는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음, 하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층도 복지제도 제대로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도 그 실패가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려움들이
이게 자식 세대에도 계속 투영이 되니까 경쟁, 추락할 것인 추락에 대한 두려움을 자식 세대에 전이하고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더 경쟁적으로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닌가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주제는.